어제도 보면은 아니 정말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공수처 와서 포토라인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노란색으로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자들 딱 서 있었고 거기서 입장을 발표하고 들어가든 그게 필요한데 그냥 영상 2분 넘게 되는 거 그냥 딱 찍어서 그냥 띡 공개하고 그다음에 자필로 썼다는 그 자신의 입장을 또 나중에 또 조사받으면서 공개를 하고 그 뒷문으로 뭐 공수처는 거기가 정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뒷문처럼 보이는데 거기 가서 언론 노출이 안 돼 들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라이브에 약하잖아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니 우리가 그 예. 봤잖아요. 임기 초반에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또 스태핑할 때 라이브에 약하기 때문에 그게 그 녹화로 뭐 예. 2분 30초짜리 녹화로는 진행할 수 있어도 거기 서서는 라이브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분석이 되네요. 그렇게 분석이 되네요. 근데 내용도 보면 아니 저는 첫 문장 듣고 깜짝 놀랐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이 국민들을 존경하면서 이 하는 모습입니까? 이거 며칠 이렇게 그 안에 있으면서 조사 거부하고 뭐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이런 얘기하고 그냥 딱 자신 지지층 밖에서 태극기에 성조기 들고 있는 사람들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딱 거기만 보고 갈 겁니다. 앞으로도 이 탄핵이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딱 거기를 타겟팅으로 해서 네. 계속 뭐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예. 아니 이게 법률적으로도 너무 명확하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네. 뭐 사회적 도덕적으로 그냥 이건 명확한 거예요. 아. 그런데 잘못된 가짜 뉴스 내지는 잘못된 현혹에 넘어가서 예. 이게 괜히 고생들 하고 네. 이유 없고 필요도 없는 희생들을 하고 있는 일부 그 시민들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요. 그렇게 본인들의 시간과 어떤 뭐 비용 플러스 그 요새 날씨도 추운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거든요. 이게 정당한 가치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키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지켜야 될 가치가 뭐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선거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를 비롯한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방법이 없네. 의석수도 적고 날 따르는 국회의원 숫자도 작고 그러니까 아 이게 뭐 방법이 없나 그러다 뭐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지만 내가 보기엔 내가 불편하니까 이건 국가 비상사태야.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 계엄령 선포해갖고 그냥 국회 계엄군 들어가고 선관위 접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지켜야 될 가치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지금도 일부 시민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요. 어제 뭐 공수처 앞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날 지지했던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이걸 떠나가지고 모두의 대통령, 모든 국민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참 임기 초반부터 그런 모습이 안 보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 선거 치르고 나서 2달 후에 취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인수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이제 취임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전이 안 나와. 발표가 안 돼. 비전이 발표가 안 돼. 국정 운영 목표도 뭔지 모르겠어. 안 나와 발표가. 이거 뭐지? 아니 이게 새로 출범을 하는데 목표점을 제시를 안 하고 일단 시작부터 하네. 그러니까 최종 종점이 어딘지를 정해놓지 않고 일단 버스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으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문 닫고 그냥 출발부터 하는 거 보고 아니 왜 이러지? 이게 이럴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좀 그런 거에 대한 식견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인수위 조직만 해도 그게 한두 사람 참여하는 조직이 그렇죠. 아닌데 예. 아, 이게 뭐지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방향성을 알 수 없고 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걸 제시하고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 비근한 얘가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아 맞아요. 그때 이거 지금 왜 2,000명이냐? 일단 내년도 그 네. 입학부터는 일단은 무효화되는 거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 맞아요. 지금 협상안이 올해는 많이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원복 하자는 안과 야 올해 할 수 없이 많이 뽑았으니 올해 많이 뽑은 숫자만큼 내년에서는 원래 뽑던 3,058명에서 줄여서 뽑아야 된다라는 안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야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정책적으로도 비전적으로도 전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2,000명 뽑는 게 2,000공이라서 2,000공이라서 2,000명이다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장어가 56kg 들어갔는데 봤더니 2,000원 쓰더라. 그렇죠. 그런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일만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참 예? 부자 될 거라고 이름을 이병철로 개명했던 사람과 네. 자기가 또 부자 될 거라고 이름을 김건희로 개명한 사람을 옆에다 두고 정치를 하니 그래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이어가자면 지금 뭐 그만뒀지만은 청와대 아니 그 대통령실에 비서관 그 행정관이 무속인이 뭐 들어가서 있어서 예,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 용산에 옮기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속이 영향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사실은 있었기 뭐 때문에 거의 그것도 예. 4-9이죠. 99.99%의 99.99%의 호남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 무속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을 한 건데 국가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은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일단 대통령실만 해도 제가 보기엔 이제 4말 5초쯤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4월 말이나 5월 초쯤 대선이 열릴 텐데 거기서 뽑힌 대통령이 과연 용산을 계속 쓰겠어요? 아유. 아니 진짜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라도 보안이? 안 들어가요. 예. 저라도 거기는 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생길 수 있는데 저라면 임시로 이건 쓰는 거야. 할 수 없이. 이건 그 윤석열이 박아놓은 데모 때문에 네. 당분간은 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네. 그동안 최대한 빨리 재구조하자. 청와대도 워낙 낡기도 했고 그리고 네. 대통령의 직무실과 비서관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네.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하니 이거를 바로 붙여서 정말 일하는 업무 공간화해서 다시 들어가자. 뭐 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이참에 세종으로 이전하자. 네. 대통령실을. 예. 뭐 그 두 가지 정도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어느 누가 대통령의 설에 뽑히더라도 네. 용산을 계속 쓰겠다? 아 이런 후보 없을 거려. 그렇네요. 뽑히는 사람 중에는 없을 거야. 아마. 뽑히는 사람 중에 없을 거다.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있을 그런 수 주장. 있죠. 네. 우리가 윤석열을 계승합시다. 뭐 이런 사람 있을 수는 있지만 뽑히는 네. 사람 중에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정 자체 윤석열 2년 반, 뭐 3년 이렇게 되다 보면 뭐 하나 이걸 계승하고 싶다. 뭐 하나 이거는 꼭 이어가야지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기억나는 게 원복시켜야 없어요. 되는 그렇죠. 일들이고 정상화? 정상화. 정상화의 그렇네. 대상이죠. 윤석열 이 정권 이 실정을 정상화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근데 것 같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그렇죠. 들어간다는 또. 거죠. 아니 청와대 들어갔으면 예.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기존의 물적 기반 시설이 다 돼 있는데 그럼요. 근데 그거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용산으로 이전했다가 이걸 또 어딘가로는 이전해야 되는 상황. 그 네. 과정에서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죠. 네. 뭐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청와대 있었으면은 이렇게 체포 영장 집행하는 과정이 생중계되고 이런 일도 보이는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청와대 관저는 사실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 뭐, 그거 그렇죠. 볼 수도 보이나? 없죠. 제일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가봤자 뭐 기자실 거기 그 앞에만 지금 기자들도 가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바꾸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야말로 실정과 악행들을 원복하는 과정 그게 다음 이제 대선의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까 3월 5초 말씀하셨어요. 대선 3월 5초. 그 얘기는 헌재 판결이 2월 말이면 나올 수 있다. 빠르면 2월 말 3월 초쯤 초에는 나오지 나온다.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짐작한 게 아니고 네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소추인단,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추한 소추인단에서 증인 신청을 5명을 했어요. 처음엔 더 많이 했다가 좀 정리를 해서 5명으로 네네. 줄였습니다. 물론 피소추인단,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수십 명 이상의 증인 신청을 할 거예요. 네. 지연 작전으로. 하지만 그거를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헌재에서. 그래서 대략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만 대략 소추인단 측 증인 5명, 네. 피소추인단도 그와 비슷한 숫자 정도의 증인을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대략 10명이라고 치고 네.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그러면 탄핵 심판이 보통 증인 2명 신문을 하루 정도 걸려서 합니다. 네. 그러면 10명 증인 신문하는데 5기일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두 예. 기일 정도는 서증 심사할 거고 네. 그리고 피소추인단에서는 어떻게든 한두 기일이라도 더 달라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한 기일 정도 뭐 많으면 2기일 정도 네.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대략 심판 기일 그러니까 탄핵 심판 재판이 열리는 날 기준으로 네. 대략 10번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아. 그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그렇죠. 했잖아요. 예. 아, 그러면 그래서 5주라는 계산이 5주.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시간 이제, 계산이. 설날 연휴 그 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기일은 2월 초까지 이미 돼 잡아 있으니까. 있죠. 이제 기일이 5번째 기일까지는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그 이후에 뭐 몇 번 더 하고 몇 번 더 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러면 탄핵 결정 날짜까지 결정문 쓰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보면 네. 빠르면 2월 말, 뭐 늦어도 3월 초 결정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조기 대선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